10% 빠지면 사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하락장이 올 때마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1970년부터 2025년까지 56년간 S&P 500의 하락 사이클을 분석했습니다. 10% 이상 독립 하락 사이클 16번. 전부 다 회복했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 드는 분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사야 하는 건데요? 그냥 마이너스 10%에 바로 사면 안 되나요? 오늘은 그 질문에 데이터로 답하겠습니다. 같은 56년치 주봉 데이터를 가지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시점에 매수했을 때 추가로 얼마나 더 빠졌는지, 전고점 회복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전부 계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레벨에서 사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그 이유를 데이터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 전에 이번 영상의 분석 기준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독립 사이클 기준입니다. 전고점을 완전히 회복한 뒤 새로운 하락이 시작될 때 다음 사이클로 집계했습니다. 하나의 하락장 안에서 자잘하게 출렁이는 구간은 한 번으로 묶었습니다. 둘째, 매수 시점은 해당 레벨 최초 도달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라고 하면 고점 대비 처음으로 마이너스 10%를 터치한 주에 매수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셋째, 회복 기준은 전고점 돌파입니다. 매수 시점부터 지수가 이전 고점을 완전히 넘어서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측정했습니다. 먼저 16번의 하락 사이클을 최대 낙폭 기준으로 5구간으로 나눴습니다. 화면에 표를 봐주세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는 총 4번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는 4번,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25%는 2번,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0%는 1번, 마이너스 30%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하락장은 5번 있었습니다. 총 16번 중 8번, 즉 절반은 마이너스 20% 미만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30%를 초과하여 하락한 구간은 오일쇼크, 블랙 먼데이,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로 총 5번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1987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경기 침체가 동반된 하락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횟수는 전부 주봉 종가 기준입니다. 실제 장중 고가와 저가, 즉 꼬리까지 포함하면 횟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했던 게 종가 기준으론 16번이었다면 장중 기준으론 26번입니다.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한 건 종가 기준 12번이었는데 장중 기준 14번이고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한 건 종가 기준 8번, 장중 기준 12번입니다. 마이너스 25% 이상 하락한 건 종가 기준 6번, 장중 기준 8번이고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한 건 종가와 장중 기준 모두 5번으로 동일합니다.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을 장중으로 봤을 때 26번이었죠. 종가 기준 16번보다 10번이 더 많습니다. 장중에 잠깐 마이너스 10%를 터치했다가 종가에는 회복된 경우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투자하다 보면 이런 순간에 공포를 느끼고 매도 버튼에 손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26번 중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던 건 몇 번 있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10%를 터치한 26번, 마이너스 20%를 터치한 12번, 마이너스 30%를 터치한 5번 전부 시간이 지나 전고점을 회복하고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장중 변동성은 실제보다 더 많은 공포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공포의 순간마다 버틴 투자자는 예외 없이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각 구간별로 진입 레벨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하락한 구간은 1971년, 1983년, 1999년, 2015년 총 4번 있었습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0%가 찍히면 바로 사도 됐습니다.
추가 하락이 평균 0.8%에 불과하고 4.4개월이면 전고점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15%까지 하락하면 사려고 했던 사람들은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5%까지 빠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 하락한 구간도 1990년, 1998년, 2018년, 2025년으로 총 4번입니다. 이 기간에는 마이너스 15% 하락했을 때 진입하는 게 가장 최선이었습니다. 그 이후 추가로 0.9%만 하락하고 다시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회복 기간도 3.9개월로 짧았습니다. 만약 마이너스 10%에 진입했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추가 하락이 마이너스 6%에 전고점 회복까지 4.4개월 걸렸으니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락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이너스 20%에서 25%까지 하락한 구간은 1970년, 2022년으로 2번 있었습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20%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마이너스 20% 하락 후 추가로 마이너스 1.2%만 하락했고 전고점까지 회복하는데 13.4개월이 걸렸습니다. 마이너스 10% 하락했을 때 진입했다면 추가로 마이너스 13% 빠지는 걸 견뎠어야 합니다.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약 15개월이 걸렸고요. 56년 동안 딱 5번 있었던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한 구간입니다. 1973년, 1987년, 2000년, 2008년, 2020년에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마이너스 30%까지 하락하는 걸 기다렸다 진입했어도 평균 마이너스 13%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전고점까지 회복하는 데는 무려 44개월, 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하는 시기에는 언제 진입하든 추가 하락폭이 크고 전고점까지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만약 마이너스 10% 정도의 가벼운 조정장인 줄 알고 올인한 사람이 있다면 최장 88개월, 즉 7년 이상 기다린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이 하락이 마이너스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조정장으로 끝날지 마이너스 30%를 넘기는 역사적 하락장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10%에 도달했을 때 지금이 1999년대의 단순 조정인지 2008년식 금융위기의 시작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뉴스도 전문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56년의 과거 데이터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과거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경향성입니다. 첫째,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하는 조정장이라면 마이너스 10%에 올인해도 4개월 안에 회복했습니다. 둘째,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하는 시기라면 마이너스 10%에 도달했을 때 올인했다가 추가로 마이너스 35%까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하는 하락장은 어떤 하락률에 진입해도 전고점 회복까지 평균 4년이 걸립니다. 즉, 언제 사느냐보다 얼마씩 나눠서 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56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분할 매수 전략을 제안합니다. 마이너스 10%에 도달하면 전체 시드의 30%를 투자합니다. 마이너스 10%는 16번 전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조정 구간이면 보통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락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입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익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20% 도달하면 시드의 40%를 추가로 더 넣습니다. 20% 이상 하락한 하락장 8번 모두 도달했던 구간이고 경기 침체를 동반한 하락장이 아니라면 마이너스 20% 하락했을 때 다시 상승하는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할 경우 마이너스 30% 이상 도달했을 때 나머지 30%를 투자합니다. 이건 56년 동안 5번 도달했었고요.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인생 매수 기회다 생각하고 저점에서 분할 대응하면 됩니다. 단, 이 전략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10년 이상 쓰지 않을 자금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일쇼크, 닷컴 버블, 금융위기급 하락장에서는 회복까지 최장 7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기 침체를 동반하지 않은 하락장의 경우에는 평균 13.4개월 정도면 전고점을 회복했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동안 쓰지 않을 돈으로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장을 예측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수적인 관점으로 10년 이상 장기 투자가 가능한 돈으로만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그런 돈으로만 투자하고 있고요. 분할 매수는 저점을 정확히 맞추는 전략이 아닙니다. 하락장에서 멘탈을 지키고 전체 사이클에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입니다. 언제 살지 모른다면 나눠서 사십시오. 56년 데이터가 그 이유를 증명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계좌를 우상향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